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암합입니다. 암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만세력을 보시면은 사주 팔자가 있고요, 그 지장간 안에 또 글자들이 적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고 지장간 안에 무토가 있다. 그럼 이제 무게합화 하니까 요거를 이제 숨어서 하는 합, 암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암합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영상이 될 거고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에 그런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또 믿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일 뿐, 뭐 다른 분들 의견이 틀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암합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냥 회의적인 게 아니고요,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암합 그러면은 우리가 몰래 하는 합이다. 이 몰래가 포인트예요. 몰래 하는 합이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하는 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운에서 암합이 들어왔을 때 발견되는 부분이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작년은 임인년이었죠. 그러면은 사주 원국에 축토가 있으신 분들, 네, 축인지지 암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암합 중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걸로 보고 있죠. 왜냐면은 임목 안에는 무, 병, 갑이 있고요. 축토 안에는 개, 신, 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장간 안에 있는 기운이 보시다시피 무게합화, 병신합수, 갑기합, 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축토가 있으신 분들은요, 작년에 이제 이민년에 몰래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뒤에서 직장 상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은 혼인하신 분들은 이제 와이프 몰래 뭐 투자를 하셨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암합을 거론할 때 항상 하는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몰래 피는 바람. 네. 그 축토를 사주 원국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몰래 하셨던 부분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몰래 일이 진행되거나, 여기서 몰래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라는 뜻이겠죠? 몰래 하셨던 부분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스스로 작년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답은 너무나 극명하게 나옵니다. 또는 임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주 원국에 신축년, 즉 2021년에 또 축인지지 암합이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사주 원국에 임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몰래 한 게 무엇인지 찾다가 결국에 지쳤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소하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에 임목이 있습니다. 배우자 궁에 임목이 있기 때문에 신축년이 되면요, 몰래 하는 연애, 몰래 만나는 여자들, 이제 이런 경우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임목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임목이 이제 월지에 있으신 분들, 조직궁 관련해서 몰래 이루어진 일이 얼만큼 있었는지, 또는 연지에 있으신 분들은 뭐 국가 관련 또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몰래 한다는 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얼마나 있으셨는지, 또는 일이나 시에 임목이 있으신 분들은 신축년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몰래 하시는 일이 얼만큼 있으셨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그 답은 대단히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명리라는 거는요, 실생활에서 관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학문이니까요. 그러면서 플러스 실생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은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로서 드시는 부분이 너무 작은 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론에서도 확인이 안 된다면은 큰 운에서도 그 역시 확인이 불가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입장이고요. 물론 이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리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내가 좀 숙달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이론을 봤을 때에도 관찰이 되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이제 월운이나 세운 또는 대운에서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드러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작년은 인년이었으니까요. 사주 원국에 축토가 있으신 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축일주, 개축일주, 여기 배우자궁에 축토가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과연 그 배우자 또는 이성과 관련해서 몰래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시면 참 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는 월지에 있으신 분들은 조직궁 또는 윗사람, 부모님 관련해서, 그리고 시주에 있으신 분들은 아랫사람, 자식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일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윗사람이고요. 그리고 시주가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주는요,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과연 몰래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작년에 이제 인목이 들어오면서 암합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부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요. 심지어 이제 이거는 이룬도 아니고 세운이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답은 대단히 자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의 원리,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원리를 깨우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어떠한 성찰과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또 앞날을 그것을 바탕으로 예견하면서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거칠게 저항하면서 가기 위한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암합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볼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그쵸? 열이면 10분이 전부 다 바람을 생각하십니다. 몰래 하는 거라는 거죠. 바람 아니면요, 뭐 몰래 돈을 착복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만을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가 바람을 피고 있지도 않은데도 암합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부하 직원이 돈을 착복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암합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돈을 언제 탐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이 자연의 원리를 깨우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성찰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리학에 있어서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 8글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행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 구성이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귀천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천이 있었죠. 상하가 있었고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상이고 돈이 적으면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에는 공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류층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하류층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떤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비켜드리려고 했을 때 그 노인분이 아니에요. 총각도 저는 물론 이제 총각이긴 합니다만 대단히 작은 총각이죠. 네. 총각도 힘들 텐데 앉아 있어요. 사람이 힘든 게 똑같지. 자, 그분이 지하철을 탔다라는 거는요, 뭐 원래 잘 사시는 분인데 뭐 그날 마침 일이 생겨서 지하철 타신 거일 수도 있고, 워낙에 운전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냥 잘 사시는 분인데 소위 상류층 사람인데 지하철을 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서민,
서민인데, 서민이 언제부턴가 일반 서민이 마치 하류충처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도 좀 슬프긴 하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냥 서민이실 분인데 젊은 사람이 앞에서 자리를 양보했을 때 아니에요. 총각도 힘들고 힘든 건 똑같은데 자리에 앉아 계세요.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야말로 상류층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 많이 느껴보셨을 거세요.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에 계시다 보면요, 돈이 많다고 상류층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누구보다도 저속하고 천박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반면에 돈이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주 명식을 보고 저 사람은 천하다, 귀하다, 부하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원국을 토대로 천하다, 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으나 현재는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펴볼 때는요, 사주 팔자를 보고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처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주 팔자가 눈에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 언행, 그리고 눈빛, 손짓, 음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주팔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중심을 잡고 본론으로 돌아가죠. 자, 그럼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암압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관점입니다.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또는 때로는 이게 혐오감이 되겠죠. 그럼 그렇다고 저는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 암압이 아무런 작용력이 없다고 하는가? 그럼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저는 암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명식에서 합이 많으면요, 아무래도 좀 그 유전자들끼리 서로 뭉치는 기운이 되겠죠. 그리고 명식에서 충이 많으면요, 유전자들끼리 상충합니다. 제가 이후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이 또 좋은 거가 아니고요. 합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고요, 충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명식마다 다 다르고요. 이 충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 충이라는 거는 두 개의 에너지가 부딪혀서 다른 하나의 에너지를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합이 많으면은 에너지끼리 뭉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요, 자칫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유약하다라는 거는 좀 틀린 것 같고요. 사람이 지나치게 유연하다? 네, 지나치게 유연하다. 지나치게 안정감을 추구한다. 이게 더 맞겠네요. 안정감. 그 과정에서 이제 불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충이 많게 되면요, 반대로 과격함. 이 과격함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과격함이라는 거는 좋아, 결심했어,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이 안정감도 대단히 안 좋게 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과격함도 대단히 좋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충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끼리 서로 계속 부딪히니까 내가 박차고 나가고 막 이런 유전자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진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냥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주역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대인이란, 소인과 대비되는 그 대인이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했어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논합니다.
명리학의 근간이 되는 마치 헌법과도 같은 서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단순히 합이 많다라는 거는 좀 안정감을 추구하고 충이 많다라는 거는 일말의 과격함 또는 진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합이 있다라는 거는요, 아무래도 그러한 성향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가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이를테면요, 뭐 임, 무, 또 임, 그리고 뭘로 할까요? 오, 자, 또 자, 오. 이러면 충이 정말 많죠. 무임충, 좌우충, 좌우충, 좌우충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진취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개, 무, 그리고 뭐 임, 정, 정을 이렇게 하면 충이 또 생기니까요. 정, 임. 그럼 무기아파, 정임한 목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나치게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간 안에서도 암합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이 암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성향이 드러난다. 조금 지나치게 안정감을 추구하고 좋게 쓰면은 좋겠지만 안 좋게 쓰면은 내가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 안정감이 사라질까봐 그런 심리들이 드러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암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몰래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건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육친의 동태 같은 거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몰래 하는 어떤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대단히 한편으로는 제가 열심히 명리 공부해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명리라는 거는 사람이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학문인데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재단하고. 제가 예전부터 자주 드리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세요. 제가 어떠한 십성에 대해서 논하고 말씀을 드릴 때 댓글에다가 맞아요, 뭐 인성이 강한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상종도 못할 인간이더라고요. 또는 제가 어떠한 그 천간에 대해서 논할 때 맞아요, 정화일간은 이래가지고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런 댓글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댓글은요 오히려 명리를 망가뜨리고 명리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짧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겠죠. 아니, 나는 정화일관들 만나봤는데 나랑 다 안 맞고 되게 나쁜 사람들이더라. 근데 정화일관 전 세계 사람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뭐 이 엄청나게 많은 정화일관 중에 이 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본인의 대운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마침 그런 인연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정화일관들한테 아픔을 겪고 다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요, 이건 진짜 제가 플리즈, 제발이에요. 제발 그 사람의 어떤 십성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성향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재단하는 일은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할 때 댓글로 맞아요, 진짜 뭐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싸가지도 없고 지 잘난 줄 알고 대단히 막 경거망동하더라고요. 딱 그러면은 이분은 내 채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구나. 제 채널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저러한 댓글은 자진해서 삭제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식신이 강하면은 주장이 강하고 또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식신이 강하다고 모두가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막 소위 막 그 싸가지 없다 그러죠. 이게 좀 교양 있는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부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상관이 있다고 모두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결정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즉 오늘의 결론은요, 첫째, 저는 암합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실생활에서 관찰이 안 된다. 일어나는 현상이 없다. 그리고 가끔 저 이거 발생했는데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면은 암압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다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데 활용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암압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이 암압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괜히 나온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각도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저는 암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약장사 같은데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